네, 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 전국과 관련해서 금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순서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와 오차 범위를 넘나들면서 지지율 면에서 앞섰던 윤석열 후보가 최근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결렬 선언 이후에 실시된 이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좀 좁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막판 단판 협상 가능성 이야기도 또 흘러나오고 있고요. 자, 윤석열 후보를 늘 밀착 수행하고 있는 이분의 생각이 또 궁금합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디에 계신가요? 예, 오늘은 조금 전 수원 유세를 마치고 당사에 지금 윤석열 후보 주요 일정들이 있어서 네네. 당사에서 일이 좀 마치지가 않아서 네네. 예, 오늘 현장 스튜디오를 찾아뵈야 되는데 네, 다음번에 꼭 마음입니다. 나오시면 좋겠고요. 윤석열 후보가 연일 지금 계속해서 유세 다니고 계신데 서해안 유세에 나서면서 김대중 정신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 혹은 윤석열 후보가 지금 김대중 정신에 가장 가까운 후보다 이런 표현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 김대중 정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김대중 정신은 일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기반한 국민통합의 정신이다. 이렇게 수차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을 전국을 돌면서 유세를 하고 있는데요. 영남에 가서 호남의 발전을 얘기하기도 하고 충청에 가서 호남과 영남의 발전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정치가 사회적 갈등을 치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역주의라든가 국민 갈등을 증폭시켰던 점은 없는가를 돌아보게 되는데 이러한 전국 곳곳에서 국민 통합의 정신을 이뤄내기 위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좋은 모습들을 본받겠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이 김대중 정신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좀 거리가 많아 보인다라는 그런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윤석열 후보의 지난 모습들을 지켜보면 국정원 댓글 수사 때도 어떤 권력이나 기득권이 굴하지 않고 네 편 내 편에 서지 않았던 검사 윤석열을 기억하는 국민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네. 대중에게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지가 한 10여 년 정도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하나의 새로운 국가 지도자의 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특정 이념이나 진영 이런 쪽에 분명하게 확고한 국민이 편가르게 하는 정치들은 좀 종식할 때가 됐다는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었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뿐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개혁의 높은 기치 또 실제 지역주의를 타파하려고 했던 좋은 모습들까지도 늘 본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뿐 아니라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서는 또 김영삼 전 대통령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져왔던 산업화의 정신 등에 대해서도 고루 긍정적인 측면들을 본받아야 되는 얘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부분들을 본받겠다라는 그 의지라고 하면 정말로 다 좋은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호남 쪽에서 지금 20%대가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호남 쪽의 민심. 꽤 오랫동안 국민의힘이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 계신 지역 주민들께 다가서려고 했던 노력들이 조금씩 전달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선거운동 기간에는 사실 1분 1초를 다투면서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을 찾아뵀는데요. 네. 어제는 왕복으로 배 시간만 4시간이 걸리는 이 목포에서 하이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뵙습니다. 네. 예, 이런 지역에 대한 경제 발전은 물론이고 또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좋은 모습을 본받으려고 했던 그런 태도들 또 과거에는 이 호남 지역에서 이 민주당에게 가장 많은 의석이나 표를 몰아준 바가 있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기에 그만큼의 경제 발전이나 삶이 나아지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지난 한 주 동안 큰 이슈가 됐던 이 광주 지역의 복합 쇼핑몰, 논쟁 같은 경우가 이런 일들을 반증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정치인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더라도 네. 분명한 건 국민의 삶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게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반한 상식에 관한 얘기들을 쭉 펼쳐왔던 일에 좋은 호응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그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대선 기간 내내 이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이 이재명 후보라는 쪽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의 주장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는 좀 아닌 걸로 보도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와 또 받쳐서 여러 가지 좀 증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뭐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과할 의향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서 결국 끝내 풀리지 않는 대장동 의혹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성남시장으로 모든 결재권에 힘이 있었던 게 이재명 후보였기 때문에 이 대장동 의혹에 관련돼서 해명하고 풀어야 될 내용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제대로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지 못하다 보니 결국 마지막 선택했던 최악의 수가 상대 후보를 함께 끌어들이는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금 네거티브 공세인 걸로 파악을 하신다. 네. 예, 그리고 그 정영학 회계사에 나오는 이 녹취록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한 측면들을 왜곡해서 언급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토론이 끝나고 난 뒤에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수차례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대장동에 관련된 이 수천억대 비리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에 가까웠던 측근 유동규 씨가 구속까지 돼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를 밝히고 싶은 자신이 있으면 진즉에 국민이 원하는 특검에 나섰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대선이 다가올수록 후보들의 발언 수위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발언도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듣고선 돌아와서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예. 대통령은 국민 이 나라의 주권자가 권력을 위임한 첫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감히 선출 권력으로부터 임명받은 임명 권력이 그야말로 겁대가리 없이 겁 없이 어디 건방지게 국민에게 달려듭니까? 네. 자,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오늘 SNS에 극좌 포퓰리스트가 되려나 보다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아마 이 선출 권력 그리고 임명된 권력을 얘기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의 일을 꺼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9년에 있었던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다시 한번 소환해서 국민 앞에 내세우게 된다면 조국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씨가 최종적으로 선고됐던 죄의 결과들을 비추어 보면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누가 국민들의 뜻에 따르지 않고 오용하고 남용했는지는 이제 법적으로 분명히 확인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지지층들에 대한 결집 또 유세 현장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굉장히 다급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2019년에 있었던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이재명 후보는 과연 어떤 입장을 취했고 그 이후로 국민께 어떤 얘기를 해왔는지를 먼저 스스로 돌아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국 장관 얘기가 여기서 또 같이 또 나오게 되네요. 오랜만에. 예. 네. 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셨던 내용들이 분명히 선출 권력에 이 임명된 권력이 참 말씀으로 표현하기도 거북한 표현입니다만은 겁대가리 없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맞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맞섰던 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국민을 외면하고 오만한 권력을 휘둘렀던 기득권에 맞섰던 것이고 오히려 국민을 외면했던 그 오만한 정치 권력은 과연 누구였는지를 다시 한번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자, 대선을 12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정황이 지금 하루하루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 쏟아져 나고 있습니다. 내일 대선 토론회에도 아마 이야기가 좀 많이 언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의혹 관련돼서는 지금 뭐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금 계좌 전체를 공개하면 끝날 문제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날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주가 조작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 매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보도들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 시기에 해당된다는 내용에 대한 계좌를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새로운 내용들을 이제 대통령 선거가 불과 한 2주밖에 남지 않는 기간에서 뭔가 새로운 의혹이 있는 것처럼 쏟아내고 있습니다만은 관련돼서 나오고 있는 여러 언론 보도의 근거는 결국은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이 수사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분명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 검찰이 2년 넘는 기간 동안 윤석열 후보의 가족에 대해서 그토록 강도 높은 수사를 하면서 범죄 혐의 이 등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지금까지 기소조차 하지 못하고 현재 상황으로 이끌어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를 좀 제기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되고요. 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체 거래 내역 등에 대한 공개를 언급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문제가 되고 있는 통장의 내역들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런 주장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제기되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정확히 얼마 정도의 변호사비를 냈는지조차 금액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본인 스스로 제기되고 있는 많은 의혹들에 얼마나 성실하게 국민께 설명하고 해명하려는 노력들을 했는지를 먼저 돌아보길 바랍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계좌가 예. 공개될 일은 없을까요? 관련된 내사 당시에 문제가 됐다고 얘기했던 기간의 계좌를 지난 경선 기간 동안 공개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2년 넘는 기간 동안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주가 조작에 대한 이 문제, 결국은 김건희 대표에 대해서 확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소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정치 공세적 측면으로 네네. 의혹들을 계속 부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해명하고 있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김혜경 씨에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준석 대표는 당내에서 지금 경고도 나오고 사감과 사익은 뒤로 하고 정권 교체 대의에 앞장을 서야 할 때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지금 이준석 대표의 포지션은 어떤 걸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까? 예, 당 내에서는 단일화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거고 또 당 대표의 지위에서는 단일화를 넘어선 당의 통합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고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윤석열 후보가 국민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태도로 안철수 후보와의 관계들이 형성해 나갈 것인가 이런 일들이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후보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또 결국 단일화를 제의했던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정권 교체라는 국민적 열망을 함께하기 위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남아있고 조금 더 가능성과 여지들을 두면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당 이태규 대변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 조롱성 발언이라고 하는 발언들을 합당을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 오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마 어제는 이제 이태규 의원과 또 이준석 대표 간에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던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지금 그런 지난 여러 만남 속에서의 얘기들보다는 결국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좀 합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들 때문에 또 이런 과거에 있었던 일들까지도 보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과거보다는 미래를 향해서 정권 교체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있는 만큼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말을 아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국민적 여론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교통정리에 좀 나설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번 주말 단판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정치는 가능성이 예술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생물이다 이런 표현들도 쓰기도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태겠죠. 제가 그 윤석열 후보 곁에 가까이 있는 네네. 대변인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또 어떤 전망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께서 주시는 얘기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경청하면서 한 걸음씩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후보랑은 뭐 버스 안에서고 같이 이런 얘기 좀 많이 나누십니까? 어떠세요? 선거 운동이 너무 시간 촌각을 다투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뭐 다른 얘기를 나누기보단 지역을 다니면서 정말 정권 교체를 위한 뜻 설파하기에 정신이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선대위 김병민 대변인과 함께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고요. 다음에는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